토론회 진행 방식과 시간을 준수하여 성공적인 토론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첫 번째 후보자 기조 연설이 있겠습니다. 후보자별로 자기소개, 출마 소감, 핵심 공약들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설 시간은 각 후보자별 1분 30초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순서이기 때문에 후보자를 처음 소개하는 순서에서만 기호, 소속 정당, 후보자 성명 순으로 후보자를 소개하고요. 이후 순서에는 후보자 성명만 가지고 후보자들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양진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장 후보 이양진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복지정책 토론회라고 해서 오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복지가 뭘까? 누군가가 부족한 것 채워주는 게 복지일까? 누구는 이게 필수라고 하고 누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답은 아마 여러분들이 또 각자 갖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정치에서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복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예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주 예산, 제가 첫 의회에 들어갈 때 4,600여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188억입니다. 50% 예산 증가됐습니다. 여러분들 삶 50% 증가되셨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변화가 복지에 변화해야 되고 정치에 변화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변화에 발맞추는 정치, 저 이양진이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이충우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 이충우 후보입니다. 오랫동안 정책을 준비하면서 우리 여주에 참 없는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종 유무용의 시설이나 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 여주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복지에 관한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낙후된 복지 인프라를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남양주시의 복지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시에는 행정복지센터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시청의 복지행정 기능을 읍면동의 복지시스템과 상호 연계되도록 통합 시스템을 구축한 구조입니다. 남양주시의 복지시스템이 부러운 게 아니라 지자체의 노력으로 시민들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는 공직자들의 마음이 부럽습니다. 우리 여주도 세심한 행정으로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소외받지 않고 보호자들과 시민들이 마음 놓고 웃을 수 있는 복지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호 6번 무소속 신철희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복지정책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지역이나 한 국가의 수준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복지 수준입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여기고 있고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나라는 거의 예외 없이, 아마도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주의 복지 수준은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주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복지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주 시민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낭비성 행사나 공사를 가급적 피하고 여기서 남는 예산을 복지에 투입할 생각입니다. 거대한 빌딩 숲으로 덮여 있지만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며 제대로 된 의료, 교육,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힘쓸 것입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 저와 함께 살기 좋은 여주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호 7번 무소속 옹경희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옹경희 인사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모두에게 또 만족을 주는 그러한 우리 토론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로병사의 하나로서 살아가는데 저는 여주시도 우리 여주시 공직자 많은 공직자들이 여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예산 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여주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가 잘된 스웨덴 같은 그런 것도 사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그 예산은 세금으로 채워집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그런 예산으로 복지가 더 잘 되는 그러한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 여주시가 모범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네 분 후보님으로부터 기조연설을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사회자 공통 질문 순서입니다. 사회자가 모든 후보들께 같은 내용의 질문을 드립니다. 후보자들께서는 각각 자신의 생각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질문은 모두 3가지를 준비하였고 사전에 후보자님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자별로 한 개의 질문에 각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따르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들은 여주시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수반하는 사회 문제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자, 이번 발언 순서는 다음 이충우 후보님께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역신문에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주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하락,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는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문턱에 와 있는 것입니다. 반면 출산이 가능한 가임비 인구는 11%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20, 30년 후에 우리 여주가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저는 우리 여주의 오랜 정치를 깰 유일한 길은 인구를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 공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출산 유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국공립 24시간 보육시설 설립이나 분만 산부인과 전문 소아과 유치 등이 그렇습니다. 기존의 육아는 개인적인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아이를 낳기 싫어서 안 낳는 것이 아닙니다. 육아맘들이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통해 고령화와 인구 절벽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신철희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부족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르는 사회 문제는 인구 부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부족으로 생산력이 저하되고 특히 젊은 세대의 부모 세대 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해도 한 가정을 꾸려나가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무엇보다도
출산율 증가와 젊은 인구층의 유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여주의 삶의 질을 상승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교육, 보육, 의료, 문화 이런 분야에서 여주의 삶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이미 살고 있는 인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자리가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는데요. 제 부관은 여주의 특성에 맞게 헬스케어 바이오 산업, 그다음에 2차 농가공 산업, 여주의 교통환경을 이용한 물류 산업, 이를 뒷받침하는 빅데이터 산업을 역세권에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원경희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는 잘 사는 그런 것과 또한 행복 지수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여주 사회를 우리 모든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잘 사는 그런 여주 그리고 행복한 여주를 만들 때 우리 사회복지는 더불어 잘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풍요로운 그런 여주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출산 문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그런 여주 만들기 위해서 종합병원 선백병상의 분만 산부인과가 운영되는 그런 곳과 또 공공산후조리원, 육아종합지원센터 24시간 운영, 공동육아제도 신설, 그리고 중고교 교본 무상 지원, 영세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런 정책과 고령화에서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르신 복지를 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거주택,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어르신 돌보 센터 서비스 그리고 독거 어르신 마을별 공동주택 만들겠습니다. 네, 사회자 공통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한결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것 가장 크게 말씀드리는 이런 거예요. 동네가 사라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학교 체육대회에 갔었어요. 근데 어떤 어른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마을에 몇 분이 돌아가셨는지 알아? 22명이 돌아가셨답니다. 몇 명이 태어났는지 알아? 2명이 태어났다. 일본이 이제 지방이 소멸돼서 아예 마을이 사라져버리거든요. 근데 일본보다도 더 빠르게 여주는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인구 증가 얘기인데 사실은 학자들이 인구 증가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일단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이렇습니다. 일자리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육아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는 일자리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여주 규제 얘기하죠. 그것은 대개 물의 오염에 대한 규제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물의 오염 없이 정신분해혁명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성남의 네이버와 같은 첨단 인텔리전스 기업들은 여주로 오고자 합니다.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 여주의 일자리를 활성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보육을 또한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정책 펼쳐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네 분 후보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체 토론의 네 번째 순서에 후보자 상호 토론이 있습니다. 상호 토론 시에는 후보님께서 타 후보님들께 질문할 수 있는데 그 질문 내용 중에는 후보님들 토론의 발언 내용도 포함되니까 타 후보님 발언 내용을 경청하시거나 메모해 주셔서 그때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일자리 문제는 모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년,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 취약계층들의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후보님들께서는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이번 질문에는 신철희 후보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자리 부족은 여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취약계층은 이중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여주는 더더욱 없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하고 지원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주는 저소득 노인층이 많이 있고 그에 따른 자살률이 또 높은 상황입니다. 여주가 이렇게 특히 매우 열악한 상황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정책은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는 기업이나 사업체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 또는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 그 다음에 시 자체 예산을 활용을 해서 재취업을 위한 재교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원경희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여주시의 일자리를 보면 15세부터 29세가 고용률이 41%입니다. 65세 이상은 29.9%이고요. 반면에 30에서 49세는 78.6%의 고용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청년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그리고 노인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것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런 일자리를 만들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만들 때 과연 젊은이들과 똑같은 그런 노동력, 그런 강도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나름대로 그 강도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별 이제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함께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일자리는 이제 젊은이들이 이곳 여주를 오고 떠나지 않는 그런 일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증장애인 일자리 우리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데, 지난번 우리 프리미엄 아울렛에 그 중증장애인 카페를 만드는 적도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양진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의 첫 번째는 사실 두 가지죠. 누구에게가 고용되거나 스스로 자기를 고용하는 거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그러면 자영업자가 되거나 농민이 되거나 또는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일자리를 고용이 되어 일을 하는 겁니다. 금방 말씀하신 자영업자나 농업을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시지만,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주에 기업을 유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여주시 농지가 많은 걸 또 기회를 삼아서 스마트팜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더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지역 경제과를 개편해야 됩니다. 여주를 통합적으로 잘 보기 위한 지역 경제과가 사실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일자리가 있는지, 어디에 일자리가 부족한지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통계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이 된다면 지역 경제과를 체계적으로 개혁시켜서 이를 통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충우 후보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이 가능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은 최선의 복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그 업무가 각각
다르게 관리되고 있어서 효율적인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서 제가 남양주의 사례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여주도 여주에 맞는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의 연결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아까 신철희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고용한 기업에는 세금 감면 등 혜택을 주는 고용 촉진 정책도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바로 끝나셨습니까? 네. 네, 이상으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네분 후보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회자 공통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청소년들이 행복한 여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 청소년들은 여전히 갈 곳이 없다는 말도 합니다. 다행히 청소년 수련관이 계획되어 있지만 청소년을 위한 어떤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할까요? 후보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원경희 후보님 먼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 천성동에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400억 원 규모이고 부지 면적은 약 22,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곳에는 실내 체육 활동장과 동아리실, 공연장, 세미나실, 강의실들이 만들어지고요. 있는데 지금 이 이외에는 우리 청소년단 어울림 마당이나 동아리 경연대회 같은 것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열리게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제는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이렇게 즐기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그런 학생들,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지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는 이제는 그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돼야 되고 또 도가 똑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학생들끼리 서로 위로하는 그런 쉼터가 되는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청년 세종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를 양성해서 이제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그런 리더들을 만들어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청소년들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답변은 이양진 후보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질문이 청소년을 위한 어떤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냐는데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가고 싶지 않은데 뭐 더 얘기하겠습니까? 집 떠나는데 바로 학교에 가서 가장 오래 머무르는 게 학교 아닐까요? 여주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 기억 잠시 한번 그 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강변도로로 막혀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또 도로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낡은 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 어머님들은 없으니 모두 다 차를 태워서 여주초로 가야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세종 고등학교, 여중과 같이 거기도 똑같은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교육이 안 되는데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학교를 이전하겠습니다. 수영장도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움직일 수 있고 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학교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학교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됩니다. 청소년 회관 이런 거 한두 개 짓는다고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학교 정책이 아닙니다. 근본적 수술하겠습니다. 교육적 정책 혁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충호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여주 청소년들은 방과 후에 특히 갈 곳이 없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그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가기에는 접근성이 좋지도 않고 또 운영 시간도 맞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좀 개선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청소년 회관이 건립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소년 회관이 건립되더라도 청소년들이 실제로 이용하기 편하고 또 청소년들의 의견대로 많은 시설이 갖춰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우리 방과 후에 어려운 분들을 위한 그런 초등학생을 돌보는 지역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다녀온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 빠듯한 예산으로다가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종사자들이 또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분야의 종사자들을 보며 암묵적으로 그분들의 봉사만 당연시 해왔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라도 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인 그분들에 대한 처우에 관심을 갖고 개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신철희 후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떤 내용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인 교육을 위한 예술 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살인적인 교과 공부, 학원 수강에 지친 학생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전인적인 성장을 하도록 도와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로는 1인 1악기 또는 1인 1스포츠 또는 오케스트라나 음악극 체험, 인문학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참여하도록 권장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20, 30년 후에는 현재 있는 대부분의 대학의 학과가 폐지되고 현재 있는 직업군들이 많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초중고 교육의 핵심은 이러한 청소년들이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금부터 자신의 적성을 찾고 그것에 필요한 소양을 기르는데 우리 교육의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 3개의 질문에 대한 4분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는 세 번째 순서입니다. 사회자 개별 질문 순서입니다. 사회자가 후보자별로 다른 내용의 질문을 하면 후보자들께서는 각각 자신의 생각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질문은 후보자들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 중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으로 선정했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공통으로 제출한 공약들 가운데 중복되는 공약은 생략하고 후보자들 개별적이나 혹은 소수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선택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아마 공통적인 질문 공약들은 어느 분이 당선되시더라도 그거 실현될 것 같으니까 가급적 개별적으로 제출하신 정책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시간은 각 후보자별로 각 1분 30초입니다. 먼저 이양진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양진 후보의 공약을 보면 아이 키우는 좋은 여주 공약에서 학부모 부담 제로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공약의 내용, 이행 방법, 기간, 재원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부담 제로는요, 전체가 다 제로입니다. 여기 학부형님들 계시죠? 무엇이 부담입니까? 교육비, 거의 의무교육이잖아요. 의무교육 교복, 그건 무료로 해드려야죠. 식비, 그래 또 있습니다. 교육 부자재비, 이런 걸 다 무료로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고민이 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학교로 올 때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택시로 이렇게 하는 정책이 있는데요. 그 문제를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냐고요? 지금 여주의 예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4,600억에서 7,188억으로 들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50%가 들었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교육 예산 들춰봤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예산 배정했습니다. 가장 낮은 예산 배정해놓고 어떻게
학생이 편안한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산 조정만 하더라도 금방 말씀드린 무상교육 전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충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공약을 보면 역시 아이 키우는 좋은 여주 공약에서 신혼부부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공약의 내용, 이행 방법, 기간, 재원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저희 밴드에 우리 여주시장이 되면은 공약을 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물음을 던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약사항을 제시해 오셨습니다. 이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1년에 800~900쌍이 여주에서 결혼을 하는데 집값이 비싸서 여주에서 못 살고 임대주택을 찾아서 이천이나 성남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제일 우선시하는 정책이 인구 20만 만드는 초석을 다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집값이 비싸서 여주를 떠나다니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여주 역세권이나 능세 역세권에 아마 아파트 부지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저는 시장이 되면 곧바로 개발 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원은 공공임대주택은 국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비도 물론 투자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준솔토 문제 제가 받아서 이런 사업에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신철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의 공약 중에는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여주 공약에서 보육수당 대폭 증액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공약 내용, 이행 방법, 기간, 재원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큰 걱정 없이 잘 키우기 위해서는 두 축이 잘 맞물려서 돌아가야 됩니다. 먼저 그 가정 내에서는 충분한 경제적 여건이 돼서 좋은 일자리를 가져서 기본적인 경제적 필요를 충당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대다수의 가정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요. 제가 구체적인 숫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떤 아이를 키우는 젊은 어머니에게 물어봤더니 보육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게 월 평균 10,000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 정도 지원 가지고는 지원되나 마나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필요한 행사나 그런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이것을 복지에 다 돌려야 되는데요. 특히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편하게 기를 수 있도록 보육수당을 대폭 증액시킬 생각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액수는 말씀드리기 힘들겠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 정도면 그래도 아이를 기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다 그 정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방법과 재원 조달 방안은 시간 관계상 선관위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원경희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여주 공약에서 복지기관 사회복지사 지원 공약을 제시하셨습니다. 공약의 내용, 이행 방법, 기간, 재원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엄청 힘이 많이 듭니다. 그 힘이 많이 드는 것을 사실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그들의 재능 기부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모두 공평하게 어떤 일을 하고 그래야 할 때 그것에 대한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주어지고 심지어 우리가 복지를 한다라고 한 그러한 것에서 우리 복지사들에게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시키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지사들도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하나 담당하면서 그들도 힘이 나고 또 그들도 열성이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열정을 끌어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제대로 된 대우를 하자. 그리고 그 제대로 된 대우는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전개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얻는 그런 태양광 산업이 있습니다. 그 고수부지를 위한 태양광 산업에 우리가 그것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돈을 받아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분의 후보님들께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 중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 하나씩을 뽑아서 사회자가 개별적으로 질문 드리는 순서였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순서입니다. 후보자 상호 토론 시간입니다. 사실은 이런 토론에 꽃을 할 수 있죠. 그동안 시간은 이런 후보자 상호 토론을 위한 워밍업이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토론 후보자 상호 토론 시간의 진행 방법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의 후보가 각각 다른 후보 한 분을 지명을 하셔가지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시는데 질문 주제는 가급적 상대 후보의 정책 공약이나 오늘 토론의 발언 중 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상대 후보에게 질문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듣고 그 답변 내용에 대한 재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후보는 제 질문에 대한 재 답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각각 처음 질문 1분, 첫 답변 1분 30초, 재 질문 1분, 재 답변 1분입니다. 자, 한 분의 후보님께서 각각 세 분의 후보님들께 한 번씩 그렇게 질문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음 순서는 이충호 후보님 순서입니다. 이충호 후보님께서 질문하실 후보님 성함을 호명하시고 질문을 1분 내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양진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예, 저는 여주의 정치를 깨는 가장 첫 번째 과제가 인구 늘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만 여주를 위해 초석을 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구의 자연 증가를 위해 출산율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공립 24시간 보육시설 건립과 분만산부인과 전문소아과 유치, 공공임대 주택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왔고 오래전부터 기고문을 통해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양진 후보의 첫 번째 공약과 그 세부 항목마저 저희 공약과 너무 비슷하다고 봅니다. 여주를 생각하는 열정이 같다고 봅니다. 이런 공약에 대한 이양진 후보의 철학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양진 후보님께서는 답변을 1분 30초 이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저는 인구 20만 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태어난 해가 1965년인데요. 그때 통계를 보면 여주시 인구가 11만 명 정도 되었어요. 지금 11만 2천 명인가 5천 명인가 그렇습니다. 약간 한 4,500만 정도 늘은 걸로 아는데요. 제가 54입니다. 54년 동안 그렇게 변화됐습니다. 그때는 아이 둘, 셋, 넷 이렇게 낳습니다. 지금 2명을 안 낳습니다. 서울시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자리와 보육 정책이 있을 때만이 인구가 늘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 서울시보다. 따라서 인구 20만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인구의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유동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5.1장이 있지 않습니까? 전철 뚫려 있지 않습니까? 여주에 아름다운 자연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기업인들이 집은 서울에 있더라 하더라도 여주로 일하러 오고 쓰러 오고 쉬러 오고 그렇게 해서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유동인구를 늘려서 여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1분. 예. 저는 인구가 20만이 안 된다는 그런 의견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우리 양평을 보십시오. 10년 전에 어땠습니까? 6만 4천 명이었습니다. 지금 인구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거의 4,000명 더 많습니다. 어떻게 인구가 늘었을까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늘었습니다. 저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인구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리 이양진 후보님은 오랫동안 또 환경운동을 하신 바 있습니다. 환경운동 분야에서 전문가이십니다. 그런데 도시행정,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님이 보시는 사회복지에 대한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방금 양평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한 맹점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인구를 늘리면요, 가장 큰 문제는 여주시 예산을 갉아먹습니다. 복지 예산은요, 매칭 예산입니다. 국가가 50%,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30%, 그 다음에 여주시가 20%,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만 4천 명의 인구가 11만 명을 늘었는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바로 노령 인구가 들어오셨습니다. 복지 예산을 신속하게 갉아먹습니다. 이러한 인구 정책은 오히려 여주에 있어서의 경제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2차, 3차를 유발시킵니다. 저는 그런 인구 정책 만들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사회복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아까 답변 드린 걸로 일단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충 후보님께서 이양진 후보님과 상호토론이었습니다. 다음 이충 후보님, 다른 타 후보님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왕정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 후보님이 복지 관련 공약에도 저와 같은 24시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기고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북 고창군의 성공 사례를 연구해서 국공립 24시간 보육시설과 이와 연계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우선 공약으로 걸고 있습니다. 제가 구성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맘들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기관입니다. 각종 상담과 육아를 위한 교보제, 부상지원, 놀이방 운영 등 그런 내용입니다. 원 후보님께서 혹시 참고하신 성공 모델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사실상 지금 우리 여주시에서는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문적으로 지원을 해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까지는 산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런 부분들을 지원센터를 통해서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 모델은 기왕의 선진에 성공했던 그런 모델들을 우리가 벤치마킹하게 됩니다. 벤치마킹한 그 모델을 하고, 그리고 24시간 보육을 한다고 하는 이 부분은 모든 그런 보육기관이 24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일부, 한 개 내지 두 개를 선정을 해서 24시간 보육을 하고, 나머지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은 그 부모가 24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이런 때 그곳에 보내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이런 제도를 제가 말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 어린 애들은 사실상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또 많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런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선생님들의 교육, 전문적인 그런 질도 같이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홍영희 시장님께서는 4년 동안 시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이런 복지 분야에서 계시는 분들이 많이 우리 복지 분야 정책이 부족했다, 그런 안타까움 많이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시정을 운영하시면서 좀 복지 분야에 안타까웠던 분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 분야를 또 재선에 성공하신다면 어떻게 이룰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질문이고요. 사실은 복지는 끝이 없습니다. 아주 힘든 그런 분들을 위한 복지를 다 마쳤을 때는 그 다음에는 차상위 힘든 그런 분들에게 대한 복지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복지를 담당하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많은 부분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신적인 그런 상태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와서 상의를 하고 그랬을 때 본인들은 그건 다 해결을 해야 하지만 또 본인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또 하나의 그런 그 복지사들에 대한 복지 문제도 사실 안타깝게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 순서입니다. 네, 신철희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신철희 의원님의 공약 중에 오학동의 오학중학교 설립이 전 정말 공감이 갑니다. 오학이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 교육 인프라가 따라가지 못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오학에는 중학교도 없고 고등학교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4년간 시에서는 왜 그렇게 귀 기울이지 않고 방치를 했는지 좀 한심합니다. 오학동 교육 인프라와 관련된 공약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신철희 의원님 답변 부탁합니다. 공약은 제가 못 들었지만 질문은 저 시장님 원 후보님께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제가 오학동을 돌아다닌 결과 많은 젊은 부모님들이 오학동에 중학교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구가 급격하게 거의 유일하게 여주에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역이고 중학교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중학교 설립에 대한 이야기나 계획이 없다는 것에 놀랐고요. 그다음에 이충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도 더불어서 설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거는 이제 특히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히 모르지만 충분히 학생의 수요가 있고 그다음에 근거리에 학교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교육부와 충분히 협의해서 충분히 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단기간 안에 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주에도 사회복지 통합 전산 시스템 구축이 복지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복지 혜택의 분배 구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또 여주의 복지 사각지대를 규정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대까지 나오신 우리 학자 출신 신후보님께서 저희 사회복지 통합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복지 전문가가 아니라 정치학 전문가인데요. 이충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통합 복지종합센터 정확한 통합 전산 시스템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아주 좋은 공약일 것 같습니다. 여주시 내 여러 복지 관련 사회단체, 기관, 그다음에 시청 내에도 관련 기관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근데 이게 통합적으로 정보 교류가 잘 되고 통합적으로 운영이 돼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시장이 되더라도 꼭 실현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충호 후보님과 세 분의 후보 간의 상호 토론입니다. 다음 순서는 신철희 후보님께서 주도하시겠습니다. 신철희 후보님 첫 번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상관이 없는 네, 관계없습니다. 기호 순서대로 이항진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대 공약 중에 신혼부부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네. 취약계층의 현황, 그 다음에 수요,
현재까지 공급 상황 같은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제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부지 및 예산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또 거기에 따르는 이제 부동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를 보면 실제로 대상자가 아닌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자인데 속여가지고 그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공정한 대상자 파악 이런 것들과 관련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이신데요. 우선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못 사느냐에 대한 얘기 좀 해드릴게요. 여주는 도시에 비해서 농민 소득으로 보면 50%입니다. 중앙동에 예를 들면 중앙동이 2만 명이고요. 여운동은 2만 2천 명, 우악동은 1만 6천 명이고요. 가남읍이 1만 6천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8개 면으로 분산되어 있는데요. 뭐 어르신들 어렵게 사시는 건 다르게 좀 접근한다 하더라도 중앙동 같은 경우는요 2천여 명 가깝게 못 사십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중앙동 동장님이 얘기하신 거 일개 면에 가까운 그런 저소득층이 사는 데가 바로 중앙동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무원이 다른 면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산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살겠냐. 다른 거 말고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은요. 그리고 여주에 땅 찾으면 되잖아요. 여기 지금 여주역 앞에 여주 땅 2만 평 있습니다. 그거 뭘로 쓰겠습니까? 어렵고 힘드신 분, 그리고 우리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임대주택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부동산 투기하자고 금살의 땅 돈 많은 사람께 팔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좋은 땅 내드리는 그러한 복지정책 저는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철님은 제시하셨습니까? 여주에 부지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 여러 가지 규제와 또 재산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걸려 있습니다. 이제 정부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정확한 대상자 파악, 정말 취약계층인지 대상자 파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아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사회통합, 저 답변 드려야 되죠? 사회통합 전산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막힘없이, 즉 중복 없이 빠짐없이입니다. MDC라는 개념인데요. 그 마케팅 원칙도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아실 건데요. 정부, 우리 여주시가 통합전산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까지 이어주는 겁니다. 우리 여주시 인구가 11만 5천 명이라고 할 때 그 중에 단 10%만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11,000명입니다. 공직자들이 손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로 세분화하게 분류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종합 전산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요. 이 개념 설계를 이따가 좀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공직자들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그 공직자가 중앙정부로부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복지정책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순서입니다. 이충호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의 5대 공약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육아 자체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젊은 엄마들의 경력 단절이나 좋은 일자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여주 인구 20만 만들겠다, 그런 초석을 가지겠다, 특히 젊은 활동을 하는 경제적인 인구를 유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젊은이가 여주 살아야 되는데, 젊은이가 여주 살려면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만 산부인과 24시간 보육시설, 공공임대주택 이런 정책을 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젊은 아빠, 젊은 청년들이 여주 산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자리 정책, 또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젊은 엄마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중요합니다. 그런 일 많이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이 여주에 와서 여주의 일자리에 도움이 되고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이라면은 저는 지린로 설치 등 기반시설 설치도 시비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여주가 소문나면 많은 기업들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서 뭐 젊은 엄마뿐이 아니라 젊은 청년들, 어르신 일자리까지 같이 만들 예정입니다. 네, 재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공약과 관련해서 육아 종합 지원센터 설립을 또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종합하거나 통합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좋은 정책 같아 보이는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약간 그 원경희 후보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정책입니다. 젊은이가 여주 와서 많이 살려면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돼야 하고, 이 중에 하나가 육아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제 목적이기도 합니다. 저는 모든 정책이 여주시 인구 늘리는 정책을 같이 했습니다. 이 사항도 같이 젊은 엄마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신철규 의원님 세 번째 질문 순서입니다. 원경희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의 자살률이, 특히 이제 노인 계층의 자살률이 경기도에서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 재직 시절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상당히 심각한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인이 자살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 당장 들고 있다는 그런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자녀들로부터 격리라든가,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궁핍, 그리고 또 외로움,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러한 것은 누구도 그것을 우리가 돌보고 이렇게 싣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도 그냥 인력이 모자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는 독거 어르신들이 마을별로 공동 주거시설을 운영을 해서 그분들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틀을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2군데 카네이션 하우스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내, 그다음에 강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르신 돌봄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그리고 실버주택, 임대주택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곳에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앞으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노인층의 자살도 큰 문제이지만 고독사도 사실은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5대 공약 안에 안녕하세요 프로그램, 그러니까 통신사와 어르신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사의 협약을 맺어서 매주 약속한 시간에 연락을 취하고, 응답이 없을 때는 이제 관계자가 방문해서 상황을 살피는 그런 프로그램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시 원 후보님께서는 고독사 방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입니다. 저는 지금 흥천면 하다리에 새 가구를 지금 고독사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 문을 매일 어떤 분들이 상식적으로 5번을 여는데, 그리고 집을 드나드는 것이 10번을 드나드는데 그것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이 핸드폰 센서에 의해서 통신사가 전화를 하지 않아도 센서에서 자동으로 표시되고, 그리고 냉장고 문이 열리지 않을 때 그때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세 가구를 지금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신철희 후보님 상호 토론을 마치고요. 다음 순서는 옹경희 후보님 순서입니다. 옹경희 후보님 첫 번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기호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양진 후보님, 아까 그 가고 싶은 학교가 이렇게 지금 조성이 되지 않았다 말씀을 하시고 여주 초등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이 지금 많은 분들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여주 초등학교는 역세권으로 이전하는 그런 것을 지금 교육청하고 또 학부모회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과 그리고 동창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만약 지금 그 역세권으로 이전을 한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지금 약 42학급 정도로 늘어나는 그러한 학교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금 주차장도 또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들이 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네, 여주초 이전에 대한 얘기는요, 여기 앞에 계신 저희 김영자 의원님하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사실은 시청 옮기면 안 된다. 그거 옮기지 말고 지금 좁은 거 해결하자. 그런 방법이 뭐냐, 여주초등학교 옮기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맨 처음에는 실제는 교장 선생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 차례 만나면서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득돼서 이제 이게 계속 여론이 퍼지고 있는 거고요. 이건 사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일본에 가봤는데요. 일본에 아주 조그만 동네인데 학교를 정말 잘 지어놨어요.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그 여주대학 전 총장님이 이런 사회 이 도시 설계 전문가를 같이 갔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그 시골 학교요, 초등학교 잘 지었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제 계획은 뭐냐면요, 초등학교만 다 옮기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옮겨서 그 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수영장도 만들고 트랙도 만들고 교육정책 높은 수준을 해주면요, 그리고 옆에 저층 아파트 뒤에 고층 아파트 세우잖아요. 아파트 계속 분양되죠. 외부에서 오죠. 그 학교 좋은 데서 사실은 공기 좋은 도시에서 교육시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도 늘리고요, 여주 경제도 활성화시키고요, 시청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정책 하겠다는 겁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서 그것에 초등학교가 이전이 되고 또 유치원이 새로 신설이 되고 또 중학교가 세종중학교 학급수가 늘어나는 이런 지금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 이렇게 드리는 그런 자리고요. 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우리 여주 시민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그런 여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에 공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따로 질문하시는 건 예,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또 답변은 따로 질문 안 하셔서 답변은 따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옹경희 후보님 두 번째 질문 순서입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이충호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인구 20만 도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은 2006년도에 이기수 군수님 시절, 지금부터 12년 전이죠. 그때도 인구 20만의 시가 창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인구 20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러한 수치인데 지금 현재 인프라 구축되지 않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인구 15만의 인구를 여주에 인구로 만들고 향후에 20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혹시 이충호 후보께서 인구 20만을 언제까지 이렇게 이룰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우리가 1960년도에도 인구가 10만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내국인 여주시 인구 11만 2천 명이 채 안 됩니다. 인구 10,000명 조금 넘게 되는데 60년이 걸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무슨 잘못이었을까요? 그동안 우리 이천이나 양평
우리보다 훨씬 뒤졌었습니다. 근데 지금 훨씬 앞서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몇 년 전인가요? 이제 송파에 있는 공수부대 이전 때문에 우리 논란이 많았었죠. 우리 여주 시민들 여주시 행정에서 반대했습니다. 결국 이천으로 갔습니다. 이천에는 새로운 도시가 몇만 명의 새로운 도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놓친 게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가 맨날 어렵다, 장사가 안 된다, 돈이 안 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이유 인구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젊은 인구가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인구 늘리는 정책을 최우선을 하겠다. 인구 20만 언제까지 늘리겠다? 제가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다만 인구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사실은 여기 있는 후보 모두가 인구 20만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적어도 우리가 정책을 공약을 한다고 하면 인구 20만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구 15만, 지금 현재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인구가 2만이 느는 그런 아파트와 임대 아파트가 이렇게 건축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실 그런 부분들이라고 해서 하면 저는 역세권 개발이 되는 2022년 이후에 2025년까지는 15만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없습니다. 네. 따로 질문은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세 번째 질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우리 신철이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축제를 하고 이래 하면서 또 외부에서 어떤 그런 방송국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여주에 유치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런 행사들은 저는 우리 여주 시민들도 서울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우리 여주에서 좋은 그런 공연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공연들을 이렇게 유치를 하는데요. 만약 우리 여주에 그런 공연들이 없이 예를 들어서 세종국악당에 400석 규모지만은 공연 같은 것을 하지 않았을 때 과연 우리들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전략을 해가면서 우리 다른 곳에 써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왜 드셨는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신철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문화생활을 위한 예산 사용에 대해서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예산 절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야는 전시성 행사, 꼭 필요한 문화 행사 유치하고 여주민들에게 충분히 즐길 기회를 드려야 되겠죠. 전시성 행사, 불필요한 토목공사, 그 다음에 제가 몇몇 공무원들을 만나보니까 서류 처리하느라고 초과 근무하는 일이 다반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초과 근무 수당에 들어가는 그런 예산들 더 찾아보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남시가 왜 그런 천문학적인 적자를 단시간에 흑자로 돌려놓겠습니까? 조금만 시장이 생각을 바꾸면 충분히 그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화생활을 위한 예산은 더 늘려야 되죠. 그래서 저는 세종공학당도 좋은 공연으로 가득 채워야 되지만 저는 순수 예술 공연을 위한 여주 아트센터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주도 문화 수준, 문화에 대한 요구 수준이 많이 높아져서 순수 예술에 대한 수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인근 지역에서도 그런 관심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아트센터, 아트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천에 아트홀이 생겨서 이천이 자긍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트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것으로 인한 적자 폭이 엄청 크다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에서 인구 11만 5천 명의 여주에서 우리만의 아트홀을 정말 어느 몇 석 규모의 아트홀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트홀을 채우려면 1,500석 규모의 아트홀을 채우려면 얼마나 많은 그런 분들에게 그것을 알리고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고민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아트홀 필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을 하되 언제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아트홀을 언제 정도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여주 아트센터 건립은 여주시청사 이전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좁고 낡은 여주시청사를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주시청 부지가 이제 남게 되는데요. 특히 인근 상권에서 여주시청의 이전을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여주시청 부지에 새로운 여주의 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아트센터를 아름답게 건축하거나 또는 이건 또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이거 지금 시청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도 충분히 좋은 아트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카고 심포니 건물을 보니까 그냥 주택처럼 생겼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시설이 좋고 훌륭합니다. 시청사를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준희 후보님의 세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호토론이었습니다. 후보자 상호토론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영진 후보님 첫 번째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옆에 계신 이충호 후보님으로부터 쭉 질문 이어가는데 아까 말씀하신 인구 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인구를 늘릴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하고 보육 정책 아니면 사람이 안 옵니다. 노인분들을 모실 거냐. 이 얘기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준설토 예산으로 아까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는데 임대주택 등 어떤 새로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현행법상 가능한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가능하다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인구를 늘렸는데 예산이 감소되거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면 그건 안 된다는 측면에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이충호 후보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양진 후보님도 참 안 되는 거 많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최우선을 인구가 늘려야 여주가 발전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 늘리는 방법에 제일 젊은 엄마, 젊은 청년,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여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분만 산부인과, 전문 소아과, 공공임대주택 이런 거 말씀드렸고요. 아까 공수부대 이전 문제 같은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게 아쉽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젊은 인구 유입에 총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기업에다가 특혜를 제공해서라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여주 오면은 젊은 일자리가 생깁니다. 공공임대주택지면은 일부러 싼 아파트 찾아서 이천 성남 안 갑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위주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쓸 거고요. 준설토 문제 참 할 말 많습니다. 준설토 문제 우리 재산입니다. 우리 겁니다. 왜 국가 거라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국가에다가 협의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남은 준설토 제대로 팔면은 1,000억 이상 우리 순이익 낼 수 있습니다. 그 돈 시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곳을 위해서 알차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제 질문 있습니다. 인구 증가에 대한 얘기는 미래의 문제이니 여기 계신 분들이 다시 한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준설토 예산에 대한 얘기할게요. 법이 안 되는 거 일개 시장이 주장한다고 되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수도권 상수원 규제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7개 시군의 인구가 90만 명이거든요. 그 2,500만 명 대 90만 명의 싸움이에요. 그냥 땅 안 풀어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실은 규제로부터 벗어나지 마라. 그래서 물 맑게 하라. 2,500만 명이 자기 이익에 의해서 꽉 누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해주셨습니다. 준설도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쓰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도 예산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지침에 100억이 넘으면 50대 50으로 국가와 우리 여주시가 나눠갔습니다. 제가 1,000억 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1,000억 번은 500억은 우리 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00억 국가로 가겠죠. 저는 누구를 만나서라도 그 국가 500억으로 간 거 여주시 남한강에 재투자하도록 이렇게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우리 준설도 문제로 해서 먼지를 먹어가면서 불편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 우리 여주시에 고스란히 쓸 수 있도록 우리 중앙정부와 충분한 협의 거칠 것이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이양재 후보님 두 번째 질문 순서입니다. 다른 후보님한테 질문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원경희 후보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카네이션 하우스 계속 하시겠는지 그거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또 하나는 사실은 비슷한 얘기인데요. 인구 15만 명으로 늘린다고 하십니다. 한 번에 20만 명, 한 번에 15만 명. 근데 후보님들이 얘기하십니다. 60년 동안 안 늘어났다는 거예요. 10,000명이. 그런데 그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명, 4명의 자녀를 낳던 시기에도 못 늘렸던 정책은 지금 1.2명입니다. 서울시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를 늘리기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됩니다. 답변 주십시오. 카네이션 하우스를 계속 하시겠는지, 또 하나 인구 15만 명을 어떻게 늘리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질문입니다. 지금 독거 어르신 마을별 공동주거 시설 지금 해야 됩니다. 고독사, 그 다음에 또 자살, 노인 인구 자살 이 부분은 전부 다 외로움입니다. 함께 공동 주거 생활을 하면서 또 마을 공동 협동조합 사업을 하면서 소득도 창출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독거 어르신 마을별 공동 주거 시설을 운영을 하고 카네이션 하우스를 하시는지 죄송합니다. 계속 하시겠는지. 카네이션 하우스를 카네이션 하우스? 카네이션 하우스는 소득 사업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게 장암리에 이렇게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것도 소득 사업이 지금 되고 있고 또 이것을 근로 의혹을 고취하면서 우리가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마을 그 카네이션 하우스에 연간 1,000억을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카네이션 하우스는 점차 이렇게 좋은 세종 마을 만들기 사업과 함께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인구 15만, 이제는 현재 여기서 낳는 인구가 아니라 외지에서 이곳에 오는 인구까지 15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재질문 있었죠. 네, 금방 카네이션 하우스는요 없어진 사업입니다. 여제 2개 만들어졌잖아요. 제가 그 떠들어서 너무 좋아서 했는데 경기도에서 일몰시켜버렸어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하게 되면 여주시장님이 다시 해야 됩니다. 카네이션 하우스라는 사업은 사라졌습니다. 일단 그건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시장님께서는 예산정책, 또 예산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정책의 3대 목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시정을 펼치실 때 이거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 그런데 난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어 라는 게 있다면 한 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카네이션 하우스 자체가 경기도에서 일몰된 것은 맞는데요. 그것을 지금 우리 여주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에 예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우리 자체적으로 세수, 우리 여주시의 세수가 늘지 않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1년에 늘고 있는 세수가 약 100억에서 100억, 150억 정도가 늘어나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충호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정부 예산 그리고 경기도 예산을 따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따온 그것이 우리 여주의 적재적소에 이렇게 운영이 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한 곳에 편중돼서 지출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시민들 모두에게 그 행복을 주는 이런 것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일일이 오늘 다 설명을 못하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주 의원님 세 번째 질문 순서입니다. 네, 제가 긴장하다 보니 신철희 후보님께 질문 드려야 될 걸 원기웅 후보님을 한 번 더 건너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신 후보님께서는 우학동 우학중학교 설립을 공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조건이 안 됩니다. 신설학교 조건이 안 됩니다. 초등학교 옮기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자로서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걸 살펴보셨을 건데요. 교육 지원청, 즉 교육청에서 따라보면 완전히 불가능하는데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법에 예외 조항이 있으니까 그게 주장해서 된다면 주장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농어촌 특례 입학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알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희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양진 후보님은 불가능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면 왜 시장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냥 그 상태로 놔두시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리더를 뽑는 것은 기존의 관행을 좀 바꾸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돌파구를 마련하라고 새로운 리더를 뽑는 것입니다. 충분히 노력을 하면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교육권은 국민의 4대 권리 중에 하나이고 4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근거리에 학교가 없고 교육권에 침해를 받는 아이들이 충분한 숫자가 있는데 왜 교육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의 교육권을 확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가의 정책이 있고 시정 정책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시장증을 걸고서라도 해내야죠. 이렇게 불가능한 것이 많으면 왜 시장 선거에 나오셨는지 저 의문이 들고요. 제가 좀 흥분하다 보니까 두 번째 질문까지 말씀해 주세요. 농어촌 특례 입학이 될 수 있는 묘안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게 질문입니다. 사실 저는 농어촌 특례 없이 대학에 가서 사실 저는 적응이 좀 안 되는 좀 상황입니다. 그리고 군에서 시로 되면서 농어촌 특례 혜택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군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저는 중요한 것은 여주 중고등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높이고 교육 환경을 좋게 해서 스스로 좋은 대학에 가도록 만드는 게 많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에서 말씀 주시고요. 네. 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철희 후보님 말씀 들어보니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나처럼 공부 잘해. 그러면 모두 서울대학 갈 수 있잖아. 나처럼 공부 잘해. 그래서 박사 다 받으면 문제 없잖아. 뭐가 문제야? 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머리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압니다. 해가 뜰 때 해 뜨는 거 알고요. 해가 질 때 밤이라는 거 압니다. 밤에 낮 주장하지 않고요. 낮에 밤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호흡하면서 함께 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로 세종 고등학교를 여주 중학교 자리로 옮기게 되면요. 농어촌 특례 입학이 가능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농어촌 특례 입학이 가능하다면 저의 정책을 지지해 주실 건지 아니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결코 저처럼 공부하면 뭐 너무 좀 공격적인 질문이신데요.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교육 수준하고 인격 수준, 그다음에 교육 수준과 삶의 질은 어떤 경우에는 큰 관계가 없다. 자기 적성에 맞게 자기 삶을 충분히 살면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걸 믿고 있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적극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종고를 여주중 자리로 옮기면 농어촌 통계 입학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사실인지는 확인해야겠지만 사실이라면 적극 지원해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예. 사실인 건 맞습니까? 왜 어떻게 이게 인정하는 건지 사실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후보들이 각각 세 분의 후보를 상대로 하는 상호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계를 보니까 지금 90분이 넘어섰습니다. 이제 오늘 토론회를 이제 마감하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다섯 번째 내진말 순서입니다. 후보자별로 오늘 토론 내용을 정리 보완하시거나 유권자들께 지지 호소하는 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각 후보자들께 주어진 시간은 후보자별로 1분 30초입니다. 내전말 순서는 다음 순서가 이충우 후보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주시의 자료를 보면은 지난해 복지 예산이 1,087억, 우리 전체 예산의 26%로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왜 이렇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분배 구조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는 계속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복지에 관한 통합 전산망을 조속히 구축해 분배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의 분배 구조로는 지금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처우를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모든 후보들이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 증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따뜻한 관심입니다. 더 많은 약자들이 혜택을 받고 지금보다 더욱 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약자들과 우리 보호자들, 종사자들이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여주가 될 것입니다. 저 이충우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무리 발언을 신철희 후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저는 젊은 부부가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는 여주를 만들겠습니다. 보육수당을 증액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유치하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들과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홀몸 어르신들을 돌보는 서비스와 고독사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애인들도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복지카드를 제공해서 문화생활을 충분히 즐기고 여주의 소비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 누가 여주를 바꿀 적임자입니까? 누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일할 수 있는 후보, 비전을 가지고 여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후보, 그런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마무리 발언을 공교육 후보님께 해주십시오. 예, 지금 우리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뿐만이 아니라 사설 어린이집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해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이것도 정체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이충호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 통합 시스템 지금 우리 원주시에서 구축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제대로 된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듣겠습니다. 저는 우리 저소득층 자활 자립 지원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활과 자립을 할 수 있는 이런 터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산모은행, 즉 이자 보증인 상환기한이 없는 그러한 산모은행을 앞으로 좀 더 활성화시켜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 장애인들 힘든 그런 분들에게는 햇살 임대주택으로, 또 어르신들에게는 실버 임대주택으로 이래 만들어 그들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여주시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멘토할 수 있는 멘티 제도를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것을 사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네, 방금 새 후보님들이 말씀하신 거 그거 해야 되겠죠. 그거 다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답변으로 말씀드리면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으로 뛰어들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물에 한번 가보십시오. 옛날에 놀이시설이 있었죠. 근데 놀이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중심되는 분이 임대를 했고 나머지 8분이 재임대를 한 거예요. 여주시가 너 떠나라 내쫓은 거죠. 그런데 중심된 임대업체는 임대권이 있으니까 보상받고 나갑니다. 재임대 하신 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여주시는 보상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니 보상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8분을 위해서 제가 몇 차례 만났겠어요. 거의 2년 걸렸습니다. 그럼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계속 만났습니다. 제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들의 이야기가 뭘까? 돈의 문제일까 생각해봤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살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일하시게 되고, 어떤 분은 자전거 점퍼를 하시게 되고, 이러면서 그분들 다 취업하시게 했습니다. 저는 복지정책이란 실제 삶에 기여하는 정책이다. 이론이 아니다. 함께하는 정책이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정책이어야 된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정책 펼쳐서 여주 시민이 행복한 그런 여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토론의 마지막 순서를 우리가 마쳤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민간 사회단체가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후보들과 지역의 현안을 의논하고 지역 사회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또 오늘 토론을 통해 그동안 바람직하지 못했던 선거 문화의 악습을 벗어나 정책 중심의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지방자치 제도는 1948년 재헌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제도적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지금으로 연수를 따져보니까 올해가 70년이 되는 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지방자치 선거가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입니다. 지난 95년에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발족을 했으니까 이제 23년이 된 이제 성년을 맞이한 지방자치입니다. 이번 6.13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한국 지방자치 그리고 여주의 지방자치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원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사회복지 정책 토론에 열의를 다해 주신 네 분의 후보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봐 주신 여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순서에 없는데 오늘 참석하신 참석자들의 평균 연령을 제일 낮춰주는 데 공헌을 했고,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토론 진행을 위해서 시간 체크를 해주신 두 분 청년들 일어나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청년 일한다고 했는데 오늘 제일 시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여주시장 후보 초청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